안녕하세요. 네. 로엔라이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날씨가 조금 풀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설 잘 지내시고 일상으로 다시 잘 복귀하셨죠? 그동안 했던 그런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이나 다른 체불임금 같은 개인 사건을 떠나서 회사 설립과 관련해서 Q&A, 그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 옆에는 고양시에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단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저는 비영리 단체 한국문화창조학교 대표 이호정입니다. 비영리 단체를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또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설립에 대한 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궁금증을 풀어주십시오. 아, 네. 정말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양시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예. 저희가 오늘 그 풀어갈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개인 사업자로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대표님은 비영리 단체셔서 처음부터 단체를 설립하셨지만 보통은 일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개인 사업자로 많이들 시작을 하세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가거나 회사 규모가 커지면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또 대표님처럼 비영리 단체 하시는 분들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등 법인으로 전환을 많이들 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도 이제 사실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런 데 관심은 있었지만 네네. 사실 좀 답답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왜 그게 지금 개인 사업자에서 이제 그 법인 사업자로 전환해야 되는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네. 보통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절세 부분에서 그렇고요. 보통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는 세율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매출이 어느 정도 커지면 일반 회사로 법인 등기를 많이 하시고요. 또한 대표님처럼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 이제 등록을 하시면은 조금 더 다른 입찰을 하거나 장소 대여를 하실 때, 대관하실 때 신뢰도를 또 주기도 하죠. 관공서에. 그리고 주식회사 같은 경우도 대기업과 협력업체를 맺고자 계약을 체결하실 때에도 개인 사업자로서 협력업체로 입찰하시는 것보다 법인으로 입찰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시고요. 그리고 관공서에서 투자를 받을 때도 법인이 조금 더 신뢰도도 주고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개인 사업 하시다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은 많이들 법인으로 전환을 하십니다. 그러면 약간 좀 이해는 되는데요. 네네. 근데 법인 전환을 했을 때 또 구체적으로 그런 혜택이 좀 있습니까? 네, 제일 큰 거는 절세 부분이죠. 네. 개인 사업자는 이제 최고 소득세율 구간이 45%나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번 금액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되긴 하는데, 이제 법인으로 바꾸면 그 최고 소득세율 구간이 10%, 25% 그 정도이기 때문에 매출이 커지면 이제 법인으로 하시는 게 좀 유리하긴 하죠. 근데 이제 전문직의 경우에는 법인으로 전환하기에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 법무사 법인 같은 경우에도 법무사가 최하 3분 이상 있어야 법무사 법인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규제사항, 인적 구조사항에 제한이 없는 경우라면은 웬만하면 법인으로 하시는 게 좀 유리하긴 합니다. 네, 그러면 법인이 이제 그 전환에 대해서 그다음에 등기까지 네. 이런 과정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얼마나 걸리는지 네. 참 이것도 참 궁금하거든요, 솔직히. 네, 좋은 질문이세요. 보통은 이제 주식회사로들 많이들 하시니까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상법상 최저자본금 제도가 5천만 원이었던 때도 있었지만 현행 상법은 개정이 돼서 100원 이상이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보통 저도 저희 사무실이 강남이나 번화가에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최저자본금 100만 원짜리도 많이 해봤고 500만 원짜리도 많이 해봤어요. 해보고 1000만 원으로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최저자본금 제한제도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이제 대표 주주의 명의로 있는 계좌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식회사는 조사보고인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조사보고인이 있어야 되고, 또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사도 있어야 되고, 주식회사는 또 감사가 10억 미만인 회사는 필수기간은 아니지만 또 감사를 주실 경우에는 감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 감사, 조사보고인도 이사나 감사란 명칭으로 들어가는데 이분들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초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에 임대차 계약서 아니면은 또 임대차 계약서 아직 작성 안 하셨으면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정확한 주소 정도는 그 등기 신청서에 기재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전자 신청도 요즘 많이들 하십니다만은 아까처럼 혼자서 다 설립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다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하셔야 돼요. 전자등기 하시려면. 그래서 서면 출력하셔서 등기소에 제출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자등기 하시려면은 보통은 기간은 거래일 기준으로 4, 5일 또 서면 신청하더라도 아무리 길게 잡아도 일주일에서 한 열흘 사이면 다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인 등기가 나시면 세무서 가셔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시면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저자본금이 100원이면 되지만 업종에 따라서 최저자본금 제한이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중개가 법인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포워딩이라고 해서 국제물류 주선업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최저자본금 1억 5천. 그리고 종합건설업은 5억 원, 토목공사는 3억 5천만 원에 그런 최저자본금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업종에 따라서 최저자본금 제한이 있는 걸 미리 알아보시고 법인 설립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명쾌한 또 이렇게 해설을 해주셔가지고 많은 오늘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100원짜리 설립에 대해서 호기심이 땡기는데요. 네. 그다음 지금 좀 궁금한 게 그러면 그 이제 법인 이제 주소에 대한 임대차 계약 있잖아요. 네. 이게 좀 가정이나 네네. 집에서도 네. 이게 좀 가능한지. 네, 그렇죠. 개인 집 주소로도 이제 제 개인 자택을 주소로 해서도 법인 설립이 가능은 하십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대신 업종 그 부분도 업종 제한이 있어요. 이따가 찬찬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최저자본금도 100원 이상이면 되지만 우리가 법인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고 사업을 계속 지속하시다 보면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될 경우도 있고 네. 또 아까 말씀드린 법인 설립의 목적이 큰 대기업이나 다른 회사와의 협력업체 선정이나 관공서에 이제 투자 지원금 받을 때 입찰을 하기 위해서인데 그럴 때는 또 최저 자본금이 너무 적다 보면은 좀 신뢰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입찰에서 좀 유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 같은 경우는 저희 거래처 사장님들 보면 보통 자본금을 5천만 원으로 나중에 증자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이제 은행 대출 심사에서 이제 그 요건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법에는 100원 이상이지만 또 실질적으로 사업이 어느 정도 커가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택 주소로 하셔서도 충분히 법인 설립은 가능하신데요. 그 대신에 이제 집에서 뭔가를 제조하거나 공장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조나 공장업이라든지 도매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등기가 된다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관할 세무서에 미리 알아보셔서 본점으로 하실 곳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 보셔서 본점은 집 주소로 할 건데 업종은 이렇게 할 건데 사업자 등록에 지장이 없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 주소로 만약에 본점이 설립 가능한 업종이라고 한다면 또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진로 상담 컨설팅업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컨설팅업은 집을 본점으로 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업종일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궁금했어요. 이제 네. 집에서 주소를 했을 때, 네. 그 이제 설립에 대한 법인 설립에 대한 이제 업종이 다 가능한지가 네네.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 이미 다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예. 명쾌하게 오늘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개인 집 주소를 본점으로 하셔서 그 사업자를 내시려면은 개인과 법인은 별개잖아요. 별개 인격체이기 때문에 개인 대표님이 임대인이 되시고 법인이 임차인이 되셔서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 임대차 계약서를 세무서에 가져가셔야 법인 등기부등본과 함께 가져가셔야 사업자 등록이 나오고요. 그리고 법인 대표님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임차인인 경우에는 집주인, 임대인의 전대차 동의서, 그리고 임차인이 법인에 다시 전대한다는 전대차 계약서 2가지 서류가 추가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예.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법인 설립 이후에도 절차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되실 게 있습니다. 설립 등기하시고 사업자 등록을 내셨다면 그 뒤에 주식회사의 경우는 상법상 임원의 임기가 3년입니다. 아까도 이사님, 감사님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감사는 필수기간은 아니지만 감사까지 등기가 됐다면 이제 상법상 이사의 임기는 3년이고 감사의 임기는 3년이 되는 날에 정기주총 종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기가 지나게 되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중임 등기 3년마다 하셔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또 그 대표이사의 개인 집주소도 등기부 등본상 등기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개인 집주소를 본점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인집 주소로 이사를 가시면 전입신고하시고 2주일 이내에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기하셔야 된다는 점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놓쳐서 과태료 나오시는 분들 많이 꽤 있으시거든요. 오늘은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유의점과 그리고 절차 준비사항 주의하실 점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회사를 활발하게 운영하시고 있는 오늘은 비영리 단체 대표님을 모셨고요. 다음에 또 회사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계시는 유한회사 대표님 모셔서 회사 사업 운영하시면서 어떤 게 궁금하셨는지 여쭤보고 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또 좋은 날들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